스쿠버 호흡기의 호흡 성능. 다이버가 수중에서 호흡기를 통해 호흡할 때의 호흡 사이클과 들숨과 날숨에서 호흡기 내부에 발생되는 압력 변화에 따른 호흡기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기의 성능은 크래킹 압력, 날숨 저항을 고려한 기체의 유속, 숨을 들이쉬는 노력, 들이쉬는 힘을 유지하는 노력, 숨을 뱉는 노력 등이 좌우합니다. 이러한 호흡 성능은 1단계보다는 2단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2단계 구조 설계와 사용된 다이어프램 재질, 다이어프램 사이즈, 스프링 탄성, 저압 시트 재질, 오리피스 정밀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각 제조사들은 성능 향상을 위해 크고 부드러운 재질의 다이어프램, 부드럽고 질긴 저압 시트, 잘 가공된 오리피스와 스프링 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변형할 수 없는 이미 정해진 몸통과 내부 구조와 부품들을 가지고 호흡기 성능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흡기 성능은 숨을 들이쉬는 노력, 들이쉬는 힘을 유지하는 노력, 숨을 뱉는 노력으로 결정되는데 전문가가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은 숨을 들이쉬는 노력인 크래킹 압력을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호흡기 수리 전문가의 경험이나 크래킹 압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프리플로우가 나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숨을 들이쉴 수 있도록 크래킹 압력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이버가 호흡 저항 조절 노브를 이용해서 숨을 들이쉬는 노력과 벤큐리 효과를 위해 준비된 디플렉트 노브를 이용하여 들이쉬는 힘을 유지하는 노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성능을 이해하기 위해 호흡기 2단계 내부의 압력과 폐의 부피를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좌우로 펼쳐진 X축은 폐의 부피를, 상하로 펼쳐진 Y축은 호흡 저항을 나타냅니다. 위 그래프에서 들숨을 시작하는 1번 지점에서 스프링에 의해 닫혀있던 저압 시트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생하는 진공 압력으로 압력이 2번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저압 시트가 열리면서 기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진공 압력을 우리는 크래킹 압력, 균열압 또는 파열압이라고 부릅니다. CE 표준에서 허용하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25mB, 대략 255mW이며 일반적으로 NST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성능 좋은 호흡기도 대략 마이너스 5mB 정도이지만 실제 설정된 값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크래킹 압력을 50mW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호흡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호흡을 하려면 25mW 이하로 크래킹 압력을 내려야 하는데 그 이하로 내리면 프리플로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정하고 호흡 저항 조절 노브를 최대한 열어둔 상태에서 약 12바에서 프리플로우가 나지 않게 파열압이 설정되어 있다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숨쉬기 좋은 호흡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들숨에서 기체가 흐르기 시작하여 들숨이 좀 더 쉽게 느껴지는 3번 지점부터 4번 지점까지의 구간인데 이때 작용하는 약간의 양압은 벤츄리 효과에 의한 것으로 다이빙 중에 사용자가 디플렉트 노브를 전환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물론 이 기능이 없는 레귤레이터는 다이버가 계속 음압을 유지하고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벤츄리 효과가 과하게 설계된 호흡기를 플러스 쪽으로
완전 개방한 경우에는 과한 양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CE 표준에서는 5mmbar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지점부터 6번, 7번을 지나 호흡의 한 사이클이 끝나는 1번 지점까지는 숨을 내쉬는 노력인데 전문가라도 성능 개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설계 구조와 배기변과 관련된 부품의 상태에 따라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흡기의 호흡 성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